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9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그 중에 첫 번째 인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인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인구 현황을 인구 분포, 그리고 인구 구조,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분포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요. 이런 인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골고루 분포하면 좋을 텐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그러면 밀집된 지역이 있고 희박한 지역이 있겠죠. 주로 밀집된 지역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보다는 해안가에, 그리고 산지보다는 평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 지역의 요인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크게 자연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자연적인 요인은 뭐 둘 다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온난한 기후가 일단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가 온난하면 사람 살기가 좋고 작물도 잘 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한 비옥한 평야가 있는 곳이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서 자연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산업이 발전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곳, 그런 곳에는 풍부한 일자리가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또 편리한 그런 곳을 찾아서 인구가 집중되고 그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계 지도를 보고서 인구 희박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 B, C, D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고위도 지역입니다. 여기 북극 지역, 그 다음에 시베리아 이쪽 지역, 캐나다 이제 북극 지역은 매우 이제 춥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아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죠. 인구가 희박하다. 자, 요 지역은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 보자면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북극 지방이 되겠네요. 북극곰이 사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A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온화한 기후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런 곳은 인구가 당연히 밀집돼 있겠죠. 매우 높은 인구 밀집도가 나타납니다. 자, 지도에서 일단 이쪽에 유럽 쪽, 서부, 그 중에서도 서부 유럽 쪽,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이쪽 근처, 동아시아 쪽, 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이제 동부 이쪽이 이제 전부 다 B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들의 이제 특징은 온화한 기후대가 전부 다 온대기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위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이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 지역들은 어디냐?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이제 한국, 일본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동부, 물론 중국도 이제 해당하죠. 이렇게 한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죠? 자, 요 지역 C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아시아의 동남부 이쪽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쪽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C라고 표시해 볼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어주면 인구가 많은 이유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적도 근처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벼는 단위 면적당 이제 나달 개수가 많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주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우리 계절풍이라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이 있죠. 엄청 따뜻한 바람이고 비를 많이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절풍 기후 지역에 위치한 곳, 이쪽도 역시 뭐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사막지역, 이쪽은 강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도 인구가 희박하다. 자, 여기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지역, 이쪽 지역 D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주 중간에도 이렇게 거대한 사막지역이 있습니다. 이쪽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지역 대표적으로 사막지역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이제 보면 A 그리고 D, 기온이 매우 낮은 고위도 지역과 사막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온대 기후가 있고 벼농사가 있는 이런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든가 산업시설이 발달한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의미를 정리해보면요,
어떤 지역, 도시나 국가 이런 지역의 연령별, 성별 인구를 이렇게 쭉쭉쭉 그래프처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인구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인구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도표 중에 하나죠. 자, 인구 구조는 국가별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진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지금 보면은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한 항아리처럼 생겼죠. 자, 이런 것을 방추형 인구 구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청년 이제 나이가 어린 이쪽이 0세에서 65세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점점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은 데 비해 노년층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인구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평균 수명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이 발달했고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높게 나타나고요. 자, 그에 따라 이 세 번째 거 중요한데요. 중위 연령이라는 지표가 중위 연령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중위 연령이 이렇게 한 40, 50대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날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중위 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라의 인구를 이렇게 쭉 연령 순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 그게 중위 연령이 만약에 한 40대, 50대가 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많이 노인들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반대로 중위 연령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20, 30대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인구는 전체로 이제 젊은 축에 속한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 연령이 이렇게 좀 비교적 나이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쪽에 노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요게 바로 선진국의 인구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모양이 아예 다르죠. 이렇게 여기서 적었던 데가 여기는 엄청 많고 여기 많았던 데가 여기는 적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는 이제 이런 거 자체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둘 다 부르는데 이 피라미드 자체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양이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이렇게 부르는데요. 특징은 요거랑 반대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그에 비해 노년층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태어나서 많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낳는데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죽은 세대가 요런 이제 노년층이 된 거고, 최근에 와서 이 의료나 이런 게 도입이 되고 먹을 게 조금 많아지면서 이제 막 발전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어난 애들은 많이 낳고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인구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중위 연령 얘기했죠?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도 중위 연령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나이를 연령순으로 쭉 나열한 것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개발도상국의 중위 연령은 지금 이제 선진국보다는 훨씬 젊은 축에서 나타나겠죠? 한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개발도상국의 중위 연령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노인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인구 구조와 출생률이 높아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형 인구 구조의 특징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위 연령까지 통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자, 기타 인구 구조를 볼 텐데요. 한 가지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인도의 사례인데요. 인도는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죠. 그 과거에 이제 아들을 선호하고 딸을 낳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뭐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일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전통적인 이런 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곳에서는 남자 아이의 비중이 여자 아이의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여자 쪽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인구 피라미드가 치우쳐서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남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국가의 특성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그러면 인구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구 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제적인 목적의 이동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의 이동이냐, 아니면 환경에 따른 환경적인 이동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만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적 이동은 간단한 목적입니다. 더 나은 임금 수준을 찾아서, 풍부한 일자리를 찾아서 가난한 곳에서 부자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찾아서 높은 임금과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 그 다음에 풍부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구 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구 이동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양상은 가난한 국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도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이 늦은 국가들에서 좋은 임금을 찾아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동인데요. 정치적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분쟁과 관련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거나 분쟁, 내전이 나면 사람들이 위험해서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전쟁과 분쟁을 피한 난민들의 이동, 국가를 잃고 외국으로 안전을 위해 도망간 사람들, 국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동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거를 정치적 이동으로 분류하는데요. 주로 어떤 국가에서 가냐? 이제 분쟁이 좀 잦은 국가들,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는 우리 예전에 그 국경선이랑 부족의 경계가 달라서 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인접한 국가 혹은 가까운 유럽 대륙에 있는 선진국으로 많이 난민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구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그 환경 때문인데요. 환경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환경이 너무 사람 살기가 힘들어져서 아예 땅이 없어지거나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사막화 측면에서 사막이 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기후변화 시간에 배웠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나라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환경 재앙을 피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인구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환경의 문제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 난민에 빗대어서 환경 난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환경 난민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투발루가 있죠. 뭐 다른 사막화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이제 환경 난민 투발루가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가시죠? 오늘은 이제 세계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인구 분포의 측면,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측면,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